자, 요 문제도 그냥 구하면 됩니다. 전기력 F는 쿨론상수 K를 했으니까 K 적어주고 거리 제곱이니까 R 제곱 적어주고 요 둘이 곱하면 되잖아요. 크기를 구해라니까 그냥 3Q의 제곱 둘이 곱한 거 적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야 둘 사이는 부호가 반대니까 인력이구나 좀 표시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도 한번 구해볼게요. 가에서 F다. 요 F 한번 구해볼게요. F는 K 적고 4D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예,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은 2Q의 제곱입니다. 여기에서는 F가 몇입니까? F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는 K 똑같이 적고, 예, 요거는 D의 제곱에, 요거 둘이 곱하면은 4Q의 제곱이다. 됐습니까? 예. 요거 약분하면은 요거 2죠. 요거 몇 배입니까? 요거 몇 배예요? 8배죠, 8배. 됐습니까? 예, 8배입니다. 그래서 8F다. 8F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하는데 지금 요 문제 요런 자 두 개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가 중간에 끼는 거 앞에서 두 개짜리는 그냥 식 적으면 되는데 요런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처럼 풀면 됩니다. 풀면 되는데 그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고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설명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원래 대학교 책에 나오는 건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그냥 술술 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이해하고 한번 가봅시다. 네, 지금 제가 뭘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전하가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 전하량은 플러스 Q입니다. 됐나요? 예, 요 아들은 요 플러스 Q, 여기 플러스 적어줄게요. 예, 요거 있고 플러스 Q가 있습니다. 이하 주변에는 전기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기장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옆에 조그맣게 적기 조그맣게 있는 플러스 스몰 q 요렇게 생긴 놈이 있다고 칩시다. 요것도 플러스입니다. 예, 요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거 용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원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하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이하가 뭐냐? 시험 전하라고 합니다. 그냥 요걸 얹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쉽게 설명하면 억수로 질량이 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요 물체가 이 주변에 뭘 만드느냐? 중력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력장 위에 어떤 물체를 딱 놔두게 되면은 스몰 m이라는 물체를 놔두게 되면은 이하가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력 F라고 하죠. 됐습니까? 근데 실제로 F 요 양쪽인 거 알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F를 한번 적어 보면은 어떻게 적느냐? F는 거리를 R이라 할게요. 이거는 알죠? 예. 중력 상수입니다. 만류인력 상수인데 만류인력만 요새 잘 안 써가지고 중력 상수 G에다가 상수는 의미 둘 필요 없어요. 이 둘이 사이 거리 R이라 합시다. R분의 됐습니까? 요거 둘이 곱인 거 아시죠? 다른 색깔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해 잘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적습니다. 요 힘 요거예요. 당연히 요 힘도 요거죠. 그런데 이하가 없을 때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하가 없으니까 요 부분이 없어진 요 빨간색 부분 있죠. 요 빨간색 부분, 요 빨간색 부분, 요 빨간색 부분을 따로 적어 볼 건데 요거는 뭐라 적느냐? G라고 적습니다. 이게 중력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요거 우리 중력 뭐라 적었습니까? mg라고 적은 거 기억납니까? 중력 mg? 한 거 기억납니까? 지구 위에서 이거 지구라 치면 지구의 물체 mg 한 거 기억납니까? 이 g가 누구 거냐면은 용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하의 G를 적은 거예요. 요. 그러니까 이하 주변에 자기의 중력장, 자기의 힘을 요 주변에 막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질량이 스몰m이 턱 오니까 끌려 들어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갑니까 요거? 다만 이하 둘 다 서로서로 끄는데 이하가 만약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하 주변에 이하는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하 주변에 중력장이 펼쳐져 있고 이 중력장이 펼쳐져 있는 공간에 질량 m인 놈이 딱 오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요 끌려가는 힘은 무슨 력? 중력이라고 부르고 됐습니까? 됐나요? 요 중력장에다 자기 질량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가 1kg이면은 요 중력장 지구의 중력장이 몇입니까? 요거 앞에서 계산해 봤잖아요. 지구의 중력장 몇이었죠? 9.8 됐습니까? 여기 우리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적었는데 중력 가속도니까 이거 중력 가속도일 때는 이렇게 좋고 얘가 중력장도 되고 중력 가속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지구 위에 물체를 놔두면 무조건 9.8m per s 제곱이란 가속도가 생긴다는 뜻이고 이게 중력장으로 표현할 때는 단위만 숫자 똑같습니다. 단위도 똑같은데 표현만 뉴턴 per 킬로그램. 요 둘이 단위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 중력장이 있는 공간에는 1kg당 9.8N 작용한다.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지구에 무슨 장이 있다고 요게? 중력장이 있는데 이게 질량 1kg 놔두면 당연히 중력가속도 G로 떨어지죠. 2kg 놔둬도 중력가속도 G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안은 중력은 요거 곱하기 9.8N. 여기서는 몇 뉴턴? 예, 19.6N의 중력이 생긴다. 요렇게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산한 게 지구의 중력장 G 곱하기 이하의 질량한 거예요. 이때까지. 이 중력이. 됐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하가 자기 주변에 뭘 뿌리고 있다고요? 예, 자기장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느낌이. 됐나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요거 계산한 거와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요와 분명히 이거 밀어내죠. 반대로. 예.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요 밀어내는 힘. 요 밀어내는 힘 F. 이것도 서로 밀어내죠. 그런데 이하가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원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하 주변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데 이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 움직이고 요하가 뭐 움직이겠죠. 요 F, 요 둘 다 똑같이 F입니다. 요 거리 R이라 치면 어떻게 적었습니까? F는 쿨롱 상수 K 적고 R 제곱분에 똑같죠 시 Q1 쿠트인데 요거 Q 곱하기 요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할 겁니다. 그죠?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요 빨갛게 적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누구 거예요? 요 원천이라는 놈이 자기 주변에 뿌리고 있는 전기장이입니다. 이 아이 이름이 전기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죠? 전기장이와 주변에 전기장이 있었는데 이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하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하 주변에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지구 주변에 중력장이 있는 거예요. 다만 질량이 있는 물체를 놔뒀더니 움직이더라 이거고 중력장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슨 장이라 한다고 이제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요 전기장이 있는데 요 전기장이 이하 겁니다. 이하 거. 원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질량 요 Q를 놔두면은 이하가 이 전기장 때문에 힘을 받아가지고 곱하기 Q 하면 됩니다. 전기장 곱하기 Q. E 곱하기 Q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요걸 안 배우기 때문에 요 E라는 기호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기장만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적는다.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있으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다가 뭐 곱할 거예요? Q. 앞에서 계산한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에다 그냥 Q 곱한 거잖아요. 요아의 전기장 E가 요 주변에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 요거 식이고 여기 Q를 놔두면 그냥 Q 곱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장 E에다가 Q. 중력장에다가 질량 곱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Q 곱하면은 이하가 전기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하의 전기장이 없는 공간에는 이하를 놔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외울 건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자기장 할 때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놓으면 전기자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풀리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해놓으세요. 그래서 요걸 한번 지우고 요거 가지고 몇 가지 상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이하가 원천이니까 안 움직인다고 칩시다. 고정입니다. 이하가 고정.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주변에 무슨 장이 생긴다고? 전기장이 생긴다. 이때 전기장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하가 있으면 이하 주변에 전기장이 생기는데 어떤 모양으로 생기느냐?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림을 이렇게 이 그린 거예요. 이를 그리면 요 선으로 나타냅니다. 요 선인데 요 전기장도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로 요렇게 표현. 여기 무슨 표시냐? 앞에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는 무조건 인력밖에 없는데 이 안은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띤 어떤 입자를 내가 턱 플러스 1쿨롱이라 할게요. 턱 놔두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 플러스 전하를 놔뒀을 때 움직이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Q를 가진 입자도 똑같이 생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기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요게 이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원천은 놔두고 요게 어떤 전하를 띤 입자를 턱 놔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게 플러스 1쿨롱을 놔두게 되면은 끌려가겠죠. 요걸 화살표로 요렇게 표시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반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놔두면 반대로 갑니다. 다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은? 전기장의 기준은 예. 플러스 전하를 예. 놓았을 때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그리는 것이 전기장의 기준이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몰라도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이거 그냥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해도 돼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와 같은 경우 반대인 두 원천과 같은 두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내가 두 개의 물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식 쓰면 됩니다. 세 개의 물체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두 개는 고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를 놔뒀더니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세 개를 놔두는 것도 돼요. 그런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잘 안 낼 거예요. 무조건 두 개의 어떤 걸 하나 더 얹었더니 그러니까 물체가 총 세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고정, 하나를 넣었더니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를 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다 그려놓고 요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원천 전화가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요 둘이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뭘 할 거냐? 하나를 놔둘 거예요. 어떤 점 전화를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것은 시험 전화라고 했잖아요. 요거 시험 전화. 요거는 일단 플러스를 들고 오는 걸 하겠습니다. 두 원천에 추가로 플러스 전하를 띈 플러스 Q 입자를 내가 얹어 놓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야 둘이 고정돼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짝편에 있다고 칩시다. 요짝편에 있다고 칩시다. 요게 만약에 딱 중간에 있으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기억하세요. 이하가 뭐 하겠습니까? 이하가 뭐 하겠습니까? 밀어내겠죠. 이하는 뭐 하겠습니까? 당기겠죠. 맞죠? 여기에서도 이하가 뭐 하겠습니까? 플러스 전압니다. 밀어내겠죠. 맞습니까? 여기서도 뭐 하겠습니까? 이하는 밀어내고 이하는 당기고, 요게 놔두더라도 이하는 밀어내고 이하는 당기니까 결국 이 안에는 이 플러스 전하를 놔두면 전부 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무조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됐나요? 됐습니까? 딱 하나 더. 요게 놔둡니다. 요게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하가 뭐 하겠습니까? 밀어내겠죠? 이하가 뭐 하겠습니까? 당기겠죠? 플러스니까. 그런데 둘이가 전하량이 똑같고 지금 이하가 더 거리가 가깝잖아요. 거리 제곱 반비례 이거 하죠. 그냥 전기력 계산할게요. 그냥 이하 Q입니다. 그냥 플러스 Q. 자, 이하가 밀어내는 힘은 분명히 K 적고 R 제곱에다가 이하 둘이 곱이니까 요렇게 적었을 끼고, 이하는 똑같이 적는데 당길 건데, 이하 때문에 당길 건데 거리가 더 멀죠.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커지겠죠. 그러면은 힘은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쉽게 설명해 가지고 어떤 느낌이냐? 제가 플러스입니다. 요게 플러스. 근데 똑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하는 나를 밀어내고 이하는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하가 멀어. 이 힘이 뭐니까? 이하가 뭐니까? 잘 못 당기겠죠. 뭐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밀어내는 효과가 세겠습니까? 당기는 효과가 세겠습니까? 밀어내는 효과가 당연히 셉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무조건 플러스를 놔두면 밀어내게 됩니다. 이해갑니까? 요거 됐나요? 요거 설명 다 듣고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여기에 놔뒀다고 칠게요. 여기에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전하를 놔두면 이하는 당기죠. 이하는 밀어내죠. 근데 밀어내는 놈이 멀리 있죠. 그럼 당기는 힘이 더 세게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모두 다 요렇게 생깁니다. 지금 내가 화살표 그린 거 있잖아요. 여기 이 둘이의 전기장 합을 그린, 이게 전기장 그린 거예요. 전기장 그린 거예요. 여기 전기장. 요쌤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요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하가 막 이렇게 생겼고 막 이렇게 생겼고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직선만 공부할 거니까 일직선만 외웁니다. 한마디로 이 아들만 외운 거예요. 요 아들만. 나머지는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안 외운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놔둘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일직선 상위만 움직일 거니까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 전화를 여기 놨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여기 놔두면 어디로? 왼쪽으로. 여기 놔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전기장 요 표시입니다. 전기장만 할 거예요. 플러스 EQ와
마이너스 Q에 대해서. 자, 부호가 반대인 것만 할 거니까 전하량이 한쪽이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거 잘해야 됩니다. 요게 전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전하 놔두는 거예요. 지금 플러스가 움직이는 방향을 적은 거예요. 지금 플러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얹으면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살표. 그냥 기본은 그냥 플러스를 기억해 놓고 마이너스니까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리 놔두면 요 사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니까 밀어내겠죠. 얘는 당기겠죠. 전부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플러스 놔두면 이 어디에 놔두더라도 요 안에서는 무조건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짝. 이 짝에는 이 아가 밀어낼 겁니다. 이 아는 당길 겁니다. 근데 이 아는 거리도 가까운데 힘도 세. 거리도 가까운데 전하량도 세. 이 아의 힘이 월등히 셀 겁니다. 이 아는 약한데도 멀어. 이 아의 효과 거의 없겠죠. 이 아의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밀어내는 효과가 이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 놔뒀더니 이 아는 약한데 가까워. 이 아는 센데 멀어. 그러면 어디가 생기냐? 어느 특정한 거리에 이 아가 밀어 당기는 힘과 이 아가 밀어내는 힘이 똑같은 구간이 생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전하량 계산했죠. 이거. F는 K에 R제곱에 Q1, Q2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둘이 곱하면 되죠. 자, 이 아가 점전하가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는 플러스 Q입니다. K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요거 둘이 곱하면은 2 요거 둘이 2 라지 Q 스몰 Q겠죠. 이 아는 그냥 라지 Q 몇 배입니까? 2배죠. 위에가 2배가 됩니다. 그러면 거리는 몇 배가 되면 쌤입니까? 그러니까 이 힘이 요 둘의 관계가 계산을 해보면은 위에 부분이 K의 거리는 모르겠고 뭐 2Q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밀어내겠죠. 근데 요 둘의 힘은 K는 똑같고 그냥 QQ인데 당기겠죠. 둘이 싸울 겁니다. 둘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차피 이 아이 거리가 여기 2배, 위에가 2배이기 때문에 요 밑에도 2배. 거리의 제곱이 2배가 되면 되니까 이 거리가 저하보다 루트 2배가 되면 제곱하면 2배 되잖아요. 그래서 쌤 돼가지고 같아집니다. 됐습니까? 요 식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외우세요. 힘센 놈부터 거리가 루트 2 대 1인 지점. 루트 2 대 1인 지점. 대충 어디쯤 되느냐. 센 놈하고 거리가 먼 요게 루트 2가 너무 크네요. 요 정도 적당하네요. 루트 2 대 1 대 루트 2. 딱 요 지점이 전하가 이게 놔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와 둘에 의한 전기장이 생성되지 않는 부분이 요 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짝 방향입니다. 이 밖에는 다 이제 이 짝 방향이에요. 자, 0인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0인 지점. 됐습니까? 0인 지점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거에 대한 힘과 이거에 대한 힘이 같아지는 방향이잖아요. 요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리에 그러니까 이게 요 가까이 오면은 이 거리가 루트 2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B가 루트 2 대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게 요 짝이 돼요. 이거 거리 재가지고 그냥 계산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외워놓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대충 요렇구나.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제는 반대편에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플러스 3Q
요게 있고 마이너스 Q가 요게 있다고 칩시다. 이하 둘이가 고정돼 있고 원천 전하가 고정돼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전하를 뿌렸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분명히 요게 생깁니다. 어디에 생기냐? 이하가 전하량이 3배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같으려면 전하량이 3배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이 3배 되니까 루트 3배. 루트 3대 1. 루트 3대 1. 대충 요 부분에서 무조건 0이 됩니다. 요 부분에 무조건 0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화살표를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화살표를 빨리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정되어 있는 놈의 전기장을 그리는 거예요. 전기장. 자, 그러면은 요게가 플러스 Q고 요게가 마이너스 4Q다 하면은 어디가 0이 되느냐? 큰 놈에서 먼 데가, 그렇죠. 작은 놈한테는 가깝고 큰 놈에서 먼 데니까 요게겠죠. 요게에서 0이 되는데 전하량이 4배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이 4배가 되려면 거리는 2배. 이해갑니까? 그래서 2대 1 되는 지점에 요게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해갑니까? 좀 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이 안 생기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해볼게요. 화살표를 빨리 칠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할 겁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이 화살표는 이 빨간색 두 놈에 대한 전기장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전기장 생기고 두 명 있을 때는 두 명의 합전기장이 생기겠죠. 합전기장이 생깁니다. 그 합전기장을 우리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는 거예요. 이때 전기장은 어디로? 플러스 전하를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 이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화살표로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하 주변을 한번 봅시다. 이하는 지금 이 주변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하고 달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지구의 영향을 많이 받죠. 달의 영향을 작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달 위에 있으면은, 달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지구 중력 때문에 이렇게 지구에 끌려옵니까? 아니죠. 달에 붙어 있잖아요. 달 주변은 달이 대장입니다. 지구 주변은 지구가 대장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전하 바로 사이드는 플러스 이하가 무조건 대장입니다. 이하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하 주변에 여기에 놔두면 플러스 어디로 갑니까? 1로 가겠죠. 그죠? 그걸 화살표로 그립니다. 플러스 놔두면 이쪽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겠죠. 좀 전에 어디로 놔두면 요거 그린 거 똑같은 거 맞습니까? 자, 요게는 이 주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은 끌려가겠죠. 양쪽으로 끌려가겠죠. 됐습니까? 요거도 요렇게 되겠죠. 끌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겠죠.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끌려가겠죠. 이하 주변은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겠죠. 여기서는 끌려가겠죠. 요렇게 화살표를 그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화살표 그대로 그린 거 아닙니까? 이 화살표 그대로 그린 거 아닙니까? 이 화살표 그대로 그린 거죠.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죠? 이어서 그대로 그렸는데 어디서 바뀌느냐? 요 0이 되는 지점에서 반대가 됩니다. 왜? 0이 되는 지점이 이하의 힘과 이하의 힘이 같을 때니까 좌우로 이하가 세지고 그래서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에 화살표 반대로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걸 혼자 그려볼게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하 주변은 0이 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내가 찾았죠. 해놓고
이하는 플러스 놔두면은 여기서는 여기로 나갈 거야. 여기서는 0이 되는 지점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서는 땡길 겁니다. 땡길 겁니다. 여기서 반대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전하 양쪽으로 화살표 반대로, 전하 양쪽으로 화살표 반대로, 0이 되는 지점에 화살표 반대로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기장 그리는 방법. 이게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면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자, 지금은 어렵지만 여기에서 하나만 결정해 볼게요. 요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양쪽 하나만 잡을게요. 양쪽으로 갈 거야. 0이 되는 지점 없으니까 끝까지 그려줍니다. 전하를 지났으니까 방향이 반대가 될 거야. 0이 되는 지점을 지났으니까 방향이 반대가 될 거야.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오케이? 예,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전하 양쪽으로 화살표 반대, 0이 되는 지점 화살표 반대,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이제는 부호가 반대인 거를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 플러스 Q 플러스 EQ 막 이렇게 해봅시다. 플러스 Q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부호가 반대인 걸 알 거니까 야는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해봅시다. 마이너스 3Q 한번 해볼까요? Q 이렇게 해봅시다. 바로 0이 되는 지점 찾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플러스를 넣는 거예요. 플러스. 어디서 0이 되겠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왜냐면 플러스를 여기에 떨어뜨리면은 플러스는 밀어내고 플러스는 밀어내고 맞습니까? 예, 쏘리.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호가 예, 같은입니다. 예, 다시 부호가 같아서 플러스 Q입니다. 예, 이 색깔 요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색깔 똑같아 가지고 헷갈렸어요. 요거 마이너스 부분만 색깔 칠해 놓을게요. 헷갈립니다. 예, 플러스인 부분은 예, 빨간색으로 색깔 칠해 놓을게요. 헷갈려서. 자, 얘들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어차피 똑같은데. 좀 마이너스 한 4Q 할까요? 요 마이너스 Q 0이 되는 지점 찾는 겁니다. 찾아볼게요. 부호가 같아요. 여기 플러스 놔두면은 양쪽에서 서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이 안은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이 안은 왼쪽으로 밀어내고. 근데 전하가 똑같대. 그러면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딱 중간에 1대 1인 지점에 딱. 자, 여기서는 어디서 0이 생겨? 어차피 안쪽에서 0이 생겨요. 안쪽에서. 왜? 이하도 밀어내고 이게서는 밀어내고 여기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힘이 센 놈한테 먼 곳. 거리가 몇 대면? 네. 루트 2대 1인 지점에서 분명히 0이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요거 왜 루트인지 앞에서 설명해 줬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 3이니까 요거에서 거리가 먼 곳, 얼만큼 먼 곳? 루트 3. 루트 3대
1인 지점에서 0이 생긴다. 대충 끌게요. 자,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는 플러스 하나 두면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서로 잡아당기니까 흰 센 놈한테서 먼 곳, 요거 4배 머니까 몇인 지점? 2대 1인 지점에서 0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이하의 전기장을 그릴 건데, 어떻게 하라고?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전기장을 그릴 건데, 좀 크게 그릴까요? 전하를 지나면은 부호 반대로. 맞죠? 방향 반대로. 0이 되는 지점도 반대로. 이거 해보면, 계산해보면, 이거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반대로 하면 됩니다. 뭘 찾으면 되냐? 첫 번째, 이거 플러스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만, 요걸 모른다고 쳤을 때도 0인 지점 찾았어요. 플러스입니다. 여기 플러스 갖다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나가려고 하겠죠. 여기 놔두면 어디로 갑니까?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0이 있는 거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전화 지나니까 또 반대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 영원히 갑니다. 요거 영원히. 자, 여기서도 나가려고 하겠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0이 되는 지점 지나니까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당연히 요렇게. 화살표만 반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플러스는 또 뭐예요? 당기려고 하겠죠. 당기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요 부호 반대로, 그냥 반대로. 한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반대로 그리면 됩니다. 0이 되는 지점과 전하가 있는 지점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외울 건데 뭘 외울 거냐?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두 원천 전하는 바깥쪽에서 생기는데 센 놈에서 먼 곳. 당연하잖아요. 센 곳에서 먼 곳. 부호가 같은 놈들은 안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센 놈에서 먼 곳 똑같습니다. 다만 전하가 두 배 차이 나면은 루트 2배 거리는, 3배 차이면 루트 3배, 4배 차이면 루트 4배니까 2배. 요 지점에 0이 생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런 거 이제 다 지우고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고, 됐습니까? 하살표는 마지막에 할 건데, 하살표 어떻게 할 거냐? 플러스를 놔뒀다고 쳤을 때 플러스가 여기 밀어내겠네? 이쪽으로 밀어내겠네. 전화 지났으니까 부호 반대, 전화 지났으니까 부호 반대.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밀어내겠네? 전화 지났으니까 부호 반대, 전화 지났으니까 부호 반대, 0이 되는 지점 지나면 부호 반대. 밀어내겠네? 됐습니까? 전화 지났으니까 부호 반대, 전화 지나니까 부호 반대, 0이 되는 지점 지났으니까 또 부호 반대. 여기서 요 근처에서는 밀어내겠네? 0이 되는 지점 지났으니까 부호 반대, 전화 지났으니까 부호 반대, 부호 반대. 됐습니까? 요렇게 그려놓고 지금 내가 뭘 그린 겁니까? 요 두 점 전화, 고정된 전화, 원천 전화 때문에 생긴 전기장의 방향을 그린 거고, 여기에다가 어떤 전하를 놓게 되면은 저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플러스는 저 방향대로, 마이너스는 하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문제에서 0이 되는 지점을 딱 가르쳐 주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림은 전하량이 Q1, Q2인 점전화, 부호도 안 가르쳐줬어요.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다. 와, 전기장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둘이에 대한 전기장 세기가 0이다. 요게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X표 해놓고 선생님 부호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수 있느냐?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하가 만약에 플러스면 지금 중간에서 0이 됐잖아요. 아까 전에 뭐랬죠? 전하가 같은 곳에서는 중간에서 0이다. 그럼 이하도 플러스입니다. 둘이 부호가 같은 거예요. 쌤 이하가 마이너스면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호가 같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플러스 플러스로 결정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전하다 이런 거 물어보겠지, 이하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됐나요? 둘이 부호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거리가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요거 2대 1이죠. 센 놈에서 먼 곳.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4Q, 얘는 Q. 앞에서 한 거 맞습니까? 이하가 전하량이 4배 세니까 거리의 제곱도 4배가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만약에 어떤 전하가 있다고 쳤을 때 이하도 지금 뭐하고? 이게 만약에 플러스를 만약에 내가 놔두면 이하도 밀어내고 내도 밀어내고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가 쌤쌤 돼가지고 전기장이 생긴 거고, 이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면은 이하도 당기고 이하도 당기고 그래서 또 0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요 정도까지 알 수. 부호가 같고 풀마라고 적을게요. 무를 모르니까 부호가 같고 전하량의 크기는 4대 1이다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물어볼 거예요. 같은 종류다. 맞죠? 왜? 중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생겼으니까. 앞에서 다 한 겁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몇 배 큰지도 알 수 있죠. 몇 배 크다? 4배 크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D인 지점에 이하를 놓으면 정리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게 플러스라고 놓고 하면은 플러스 놓으면은 열로 이거 앞에서 했죠.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됐나요? 쌤 마이너스면요, 화살표 반대로 그리면 돼. 이게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갖다 놓으면 안으로 들어오겠죠. 됐습니까? 지금 내가 그린 화살표는 어느 방향이다?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은 이쪽 이하가 플러스면 여기로 가고 마이너스면 여기로 갈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 정지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계속. 그림은 동일한 직선선에 고정되어 있는 점자나 ABC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BC가 선생님 3개 고정인데요. 문제 읽어보면 아닙니다. 됐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3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요걸 적어줬죠. B에 작용하는 전기량이다. 그러면 AC는 원래 있고 B를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B에 작용하는. 한마디로 AC가 있었는데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요게 A와 원래 C가 있는 곳에서 B를 옮겨 넣었더니 이하가 움직이지 않더라를 적어준 겁니다. 그러면 AC에 대한 전기장이 요 지점에서 0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림이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가 됩니다. 맞죠? 부호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안에는 같아야 된다. 안에는 같아야 된다. 안에는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안에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는 둘이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지금 이하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하도 당연히 플러스. 이하가 전하량이 만약에 Q면 이하는 몇 Q? 4Q. 왜? 거리가 2배면 거리의 제곱은 4배. 그러니까 이하가 4Q. 힘이 센 놈한테서 멀리. 그 대신에 거리의 제곱. 이해갑니까 요거? 그래서 여기가 전기장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할 건데 플러스를 놔뒀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플러스를 내가 어디서 플러스 전하량을 띈 놈을 쏙 들고 오면은 여기 놔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플러스니까 요로 가겠죠. 0 되는 지점 지나면 화살표 요로 가겠죠. 요렇게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반대 계속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됩니다.
전하를 지나면서 반대. 0이 되는 지점 그리면서 반대. 여기 우리가 다 구한 거예요.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까지 끝. C는 플러스다. 맞죠?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몇 배 큽니까? 4배 큽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된다. A와 C는 A와 B는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지금 이 문제가 애들이 헷갈려하는데 쌤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야 누구 때문에 A도 밀어내고 왜? 플러스니까 B 플러스잖아요. C도 밀어내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A, B 사이에는 서로 뭐한다?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건 맞는데 C가 합류하니까 B가 안 움직이더라. 지금 AC 합친 전기장을 그린 거예요. 이거 AC. 그러니까 A만 따진 거죠. A가 밀어내고 C도 밀어내니까 그 합이 같아서 그 합이 0이라서 B는 안 움직인 거지. A가 전기력이 빵인 건 아니에요. A의 전기력이 빵인 게 아니에요. 지금 0인 게 아닙니다. AC의 전기력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서 B가 멈춰 있었던 거니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B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는 B와 C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가 이거 틀렸죠. 같다.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서 멈춰 있었다. 이어갑니다. 전하량이 플러스 EQ,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점전하 이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 B와 C 사이 서로 거리가 같다. 요 거리 같다고 해놨습니다. 요건 그냥 계산하는 문제예요. 0이 되는 지점 없죠. 읽어볼게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한번 따져볼까요? 요거는 뭐 0이 되는 지점 왜냐면 여기서 앞에서는 고정된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왔죠. 근데 이 안은 AB 때문에 생기는 C는 BC 때문에 생기는 C는 AC 때문에 생기는 B는 이거 다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거는 A의 전기력이 자 A한테 자 B가 무슨 얘기입니까? 당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에 작용하는 거 B가 당깁니다. C는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니까 밀어내죠. 그런데 B하고 C하고 정하량이 똑같죠. A가 지금 움직이는 놈이에요. 요거 전하량이 똑같은데 C가 훨씬 멀죠. 그럼 C의 영향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작다. 그래서 A는 B 때문에 B가 세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방향은 오른쪽이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B의 작용하는 전기량의 방향은 B는 또 AC에 대한 영향을 다 적어줍니다. A 때문에 지금 밀어냅니까? 당깁니까? 당기죠. A 때문에 당깁니다. B에 관한 겁니다. A 때문에 당기죠. C 때문에는 요것도 뭐합니까? 당기죠. 그런데 A도 당기고 C도 당기는데 거리는 같은데 이하 전하량이 있으니까 이하 힘이 세겠죠. 그래서 C가 당기는 힘은 조금 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하는 A가 크기 때문에 왼쪽으로 갑니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가장 크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가장 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C에 대한 전기력 한번 적어볼까요? C는 요것 때문에 뭐 합니까? 밀어내잖아요. 플러스니까. 맞죠? A 때문에 밀어냅니다. B 때문에 뭐 합니까? 당기죠. 누가 힘셉니까? 자, 이게서 당기는데 누가 힘세느냐? 이하가 전하량은 2배인데 거리가 2배야. 그러면 이하 전하량을 우리가 거리의 제곱이니까 이하는 4라고 거리는 4라고 생각해야 되죠. 4분의 2. 반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B가 당기는 힘은 이하의 2배입니다. 그래서 B의 힘이 세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힘을 내가 한번 다 적어 볼게요. 숫자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뭐라 적어? K는 어차피 전기력은 K의
거리의 제곱에 2q의 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안 줬고 거리의 제곱에 거리를 그냥 요것도 r이라고 하고 요 q 둘이 곱을 해볼게요. 자, AB 사이 뭡니까? 요거 r분의 r 제곱분의 뭐라 적을 거예요? 둘이 곱이니까 2q 제곱이겠죠. 요거는 뭐라 적을 겁니까? 2배니까 4r의 제곱. 왜냐면 2r의 제곱이니까 2r의 제곱이니까 4r 제곱. 둘의 곱이니까 2q 이렇게 돼 있겠죠? 2q의 제곱. 근데 이거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서 요걸 빼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에 작용하는 것은 여기서 요걸 빼주니까 뭡니까? 4r 제곱분의 6이죠. 여기 4분의 2고 여기 4분의 8이잖아요. 여기 세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4분의 6 q의 제곱이다. 약분하면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하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A는 지금 A와 B 관계잖아요. 요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하 둘이 작반이잖아요. 작반. 계산하면 어차피 R제곱에 2Q의 제곱. 그냥 둘이 곱한 거 똑같죠. 이 둘이 작반이라서 이하고 작반이죠. 지금 A와 B가 A를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적고 B와 C 관계는 뭐라 적을까요? 거리 제곱에 둘이 곱하면 그냥 Q 제곱이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줄 겁니다.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부호는 요쪽 방향이고 얘는 요쪽 방향이고 얘는 누가 컸습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으로 몇입니까? R제곱에 그냥 Q제곱 여기서 요거 빼주니까 됐습니까? 얘는 1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요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A하고 거리가 4R의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하니까 2Q 제곱 요건 어떻게 적을 겁니까? R의 제곱 그 다음에 Q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겠죠? 누가 큽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죠. 크죠? 그래서 얘는 2R의 제곱분의 Q 제곱이다. 자, 첫 번째 요거 C에 작용하는 힘, B에 작용하는 힘, A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 제일 큽니까? 미화가 제일 크죠. 틀렸습니다. 됐죠? A와 B 사이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는 B와 C 사이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의 2배이다. A와 B 사이 누굽니까? A와 B 사이. A와 B 사이. 그냥 요거 또 적었는데 또 적을게요. A와 B 사이는 R제곱분의 2Q제곱. 자, B와 C 사이는 R제곱분의 K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죠? 아직. K는 그냥 귀찮아서 안 적을게요. 소수령 적을 때 적어줘야 됩니다. K. 그래서 당신들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까물 수도 있으니까 버릇되니까. 이거는 뭐입니까? Q의 제곱. 이거 사이 정의는 전기량의 2배이다. 맞죠?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거는 이렇게 다 적혀 있죠. A와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를 F로 할 때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를 F를 이용해서 나타내시다.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냐? A와 B가 C에 작용하는 A도 C에 B도 C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C를 여기 있으니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가 둘이 뭐합니까? 밀어내죠. 그래서 A는 이쪽 방향으로 A는 밀어냅니다. 그죠? 얼마큼 밀어내느냐? 거리가 3D니까
9D의 제곱 됐습니까? 둘이의 곱이니까 8Q의 제곱입니다. B가 C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죠. 이쪽 방향일 겁니다. 그래 놓고 요거 B가 잡아당기는 힘 한번 적어 봅시다. 거리는 2D니까 4D의 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둘이 곱이니까 4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총 힘은 A가 밀어내고 B가 당기는데 어차피 누가 더 셉니까? 얘는 1이고 얘는 1이 안 되니까 얘가 더 세죠. 그래서 요게서 요걸 뺀 값입니다. 요게서 요걸 뺀 값. 어차피 D제곱하고 Q제곱을 적을 거니까 1 빼기 9분의 8이죠. 그래서 이하는 어느 쪽으로? 이하가 더 크다 했습니다. 이짝 방향으로 몇 분의 몇? 이거 9분의 이거 1이잖아요. 요거 9분의 8 빼면은 9분의 1 R제곱에 Q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됐나요? 요거를 뭐라고 했다? F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A와 C가 B에 작용하는 그려볼게요. B. 자, A가 어느 쪽으로 당기죠? A가 당깁니다. A가 당기는데 얼마큼 당깁니까? D제곱에 거리 D 2Q의 제곱 적을 거고, 자 C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길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자, C가 당기죠 지금. 자, 그래서 4D의 제곱분의 4Q. 요거 또 1이네요. 요거는 2네요. 누가 큽니까? 이하가 크죠? 그래서 이하는 이짝 방향으로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1이니까 요거는 D제곱분의 Q제곱만큼의 힘이 생긴다. 이하가 몇 F냐? 몇 F냐? 9F잖아요. 9F. 자, 쉬운 문제는 그냥 식 쓰면 됩니다. 앞에서 푸는 거 봤죠? 자, 여기서 이제 어렵습니다. 그림은 점자나 이제 제가 앞에서 가르쳐 준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억수로 다른 애들보다 확실히 빨리 풉니다. 점자나 ABC가 요게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넘어갑니다. 나타낸 것이다. B와 C의 전하량은 B와 C에 대한 플러스 안 보이니까 제대로 안 보이니까 플러스 Q이다라고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 와, B와 C의 전하량은 플러스이고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 여기서 전기력이 0이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 AB가 있는 상황에서 C가 들어온 거죠. AB에 대한 전기장이 여기서 0이니까 갖다 넣어도 전기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요거?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라는 것은 AB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전기장이 AB에 대한 전기장이 0이니까 C가 들어와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AB만 봅니다. C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앞에서 했죠. 어떤 거 했죠? 여기서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0인 거야. 여기서 0인 거야. AB가 여기서 0인 전기 AB에 대한 전기장 여기가 0인 거야. 바깥쪽에서 0이 되는 것은 이하와 이하 부호가 어떨 때? 반대일 때. 근데 이하가 플러스 Q라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하는 그러면 마이너스 Q일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Q라 적으면 안 되죠. 지금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까지 해놓고 이하가 왜 0이 되었느냐? 거리가 이하보다 몇 배인데? 2배인데도 이하보다 2배인데도 이하가 세기가 같았다는 것은 이하 전하량은 4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하는 마이너스 4Q입니다. 이거 식으로 적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4Q 구하려고 생고생합니다.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마이너스는 A는 마이너스 음전하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4Q입니다. 전하의 큰이 4Q입니다. 맞죠? 이 두 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거 한번 적어봅시다. B에 작용하는 거는 A가 뭐 합니까? 잡아당기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어떻게? 거리 D라고. D의 제곱에 K 적어야 되는데 아직 K 적으세요. 여가 둘이 곱이니까 4Q 제곱.
됐습니까? 자, 누가 잡아 당긴다고? A가. C는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V니까 밀어내죠.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C는 밀어냅니다. K 제곱. 거리는 D의 제곱에 둘이 곱이니까 Q의 제곱. 됐습니까? 둘이가 방향이 같으니까 합쳐야겠죠. 합치니까 K의 D제곱에 5Q의 제곱. 틀렸죠. 됐습니까? B에 작용하는 거죠. B에 작용하는 거. 예. 그 다음에 C를 2도로 옮겨. 자, C 뺍니다. 자, C 빼가지고 2D로 요 C를 요로 옮겼어요. C를 이쪽으로. 자, 머릿속으로 기억해 놓고 B의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B의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 B의 작용하는 전기. A는 그대로겠죠. C만 자, 여기 아니겠죠.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똑같은데 C가 잡으면 거리가 이제 몇 배 됐어요? 2배가 됐으니까 뭐라 적을까요? 4D의 제곱에 Q의 제곱이다. 됐습니까? 거리가 이제 2배가 됐으니까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자, 됐나요? 네. B의 작용은 전기의 크기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맞습니까? 네, 틀렸죠. 자, 그림은 점전화 이렇게 놔뒀다고 적혀있죠. 적혀있고 점전화, 조그만 전화라는 뜻이에요. X를 요게 놨더니 정지에 있는, 와, 끝났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무것도 안 정해줬으니까 내가 임의로 정하고, 예, 정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하 둘이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는데 이하가 왜 안 움직였습니까? A, B에 대한 전기장이 0이라서 그렇죠. 바깥쪽이 0이면은 이하 둘이의 부호는 어떻다? 예, 반대다. 됐습니까? 반대다. 반대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를 제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하가 분명히 거리가 3배인데도 힘이 똑같아서 멈춘 거 아니에요? 거리가 3배이면, 이하는 거리가 3배인데도 힘이 엄청나게 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하량은 9배. 9Q. 이거는 그냥 Q.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거리가 3대 1이잖아요. 전하량이 9대 1대 되죠. 됐나요? 끝났습니다. 이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지금 전하의 종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끝이에요. 전하의 종류는 A와 B가 같다. 틀렸죠. 이하가 2D에서 전기장 세기는 0이다. 2대 전기장 세기 0 안됩니다. 0이 되는 지점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타나요. 앞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 알겠지만 전부 다 0이 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언제 안 생기느냐? 둘이 부호가 반대이고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 요럴 때만 안 생겨요. 요거 딱 하나 안 생기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지점 생깁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플러스 Q하고 플러스 Q 부호가 같으면 중간에 여기 0 생깁니다. 요럴 때만 안 생기고 특수한 경우고 나머지는 다 생깁니다. 앞에서 다 공부했죠. 외우세요. 자, 전기장의 세기는 0이다. 틀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기가 0이랬기 때문에 이미 됐나요? 계속 읽어볼게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3배이다. 바로 틀렸죠. 뺍니다. X의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가 0이다. 전기력, 정지해 있는 모습이 왜 전기력이 0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전기력도 힘이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뭐 정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걸 말을 X에 작용하는 전기력 0이다. 다른 말로 AB에 의해서 생긴 전기장이 요 지점에서 0이기 때문에 전기력도 0이다. 자, A를 요게 놔두면 X를 요게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전기장 0입니까? 아니죠. 무조건 움직입니다.
무조건 움직이죠.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쪽에 놔두면은 힘을 받습니다. 맞죠? 됐나요? 힘을 받기 때문에 요거 틀렸습니다. 요거. 틀렸죠. 가속도 운동을 하긴 합니다. 근데 등 가속도가 아니에요. 왜 등 가속도가 아닙니까? 힘이 다 달라요. 요게 힘이 우리가 요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화를 갖다 놓으면 요렇게 가는 거는 알아요. 이렇게 가는 건 알긴 아는데 이게 있을 때와 이게 있을 때 힘 다 계산하면 다 틀리겠죠. 그래 등 가속도가 아닌 거예요. 가속도가 맞는데 힘이 있어가 가속도는 맞는데 등 가속도 힘이 일정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자, 이거 위에 있는 거는 다 그림에 있으니 놔두고 전하량의 크기는 요런 거 중요하죠. A와 C가 같다. A와 C가 같으니까 그냥 Q 적을게요. Q. B는 양전하다. 얘는 플러스래. 이렇게만 딱 적고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요짝 방향. 그러니까 B가 이쪽으로 힘을 받는데 이게 3F다 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적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안은 뭐 0이 되는 지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풀 거예요. 자, 문제 바로 이제 문제는 끝났으니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가 3F의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A하고 C하고는 어떻습니까? 전하량이 같죠. 부호는 같은지 모릅니다. 맞죠? 전하량도 같고 거리도 같죠. B에 작용하는 거리가. 그러면 이 B에 작용하는 A가 작용하는 힘과 C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을 겁니다. 뭐로 똑같습니까? 대충 F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F는 K 적고 D의 제곱에 이하 둘의 곱을 적을 건데 Q 곱하기 아직까지 뭔지 모르니까 같은 건 알고 있어요. 같은 건 됐나요? 같은데 방향이 만약에 반대로 한 명은 밀고 한 명은 당긴다고 해보세요. 움직입니까? 절대 안 움직이죠. 같은 힘 두 개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어떻게 하든.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요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됐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B가 전하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A 때문에 얘가 밀든 당기든 B, C 때문에 밀든 당기든 뭐 방향은 뭔지 모르겠는데 힘의 크기는 똑같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A가 부호가 반대면 방향이 반대면은 얘는 쌤쌤대가 안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3F 요쪽인데 그래서 이것도 안 되죠.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뭐 한다 이하를 밀어내고 C는 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를 했으니까 C는 당기니까 마이너스. A는 밀어내니까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이 전하량은 뭔지 모르겠고 지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죠? 우리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B와 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다. B와 C는 서로 다른 종류다. 맞죠? A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보다 크다. A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는 그럼 이하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조그맣게 Q라 적을게요. A에 작용하는 거 한번 적어봅시다. A에 작용하는 것은 B가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C는 어떻게 합니까? 당기죠. 크기를 적어보니까 K 안 줬고 나는 이게 D의 제곱 Q 곱하기 Q. 얘는 C니까 거리가 4D의 제곱 Q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여기서 C에 작용하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C에 작용하는 놈은 A가 어떻게 합니까? 당기죠?
B가 어떻게 합니까? 당기죠. 얼마큼 당깁니까? D의 제곱에 이거 아닙니까? 요거는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 이하 둘이는 부호가 같잖아요. 얘는 반대잖아요. 이하고 무조건 세죠. 틀렸죠. C 쪽이 셉니다. C의 작용하는 전기량의 방향은 C의 작용하는 건 어차피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죠? 답은 기억 D가 됩니다. 이어서 문제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B를 3D로 옮기면 B를 여기로 옮겼답니다. 지금 이 아이고 3D로 옮기면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몇 F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B가 이렇게 있는 게 여기 몇 F라 했죠? 3F라 했는데 B가 처음에 있을 때는 옮기기 전입니다. B가 D 위치에 있을 때와 B가 3D에 있을 때 한번 계산해 볼게요. B가 D에 있을 때는 A가 어떻게 하죠? 밀어내죠. 맞죠? C가 어떻게 합니까? 당기죠. 됐나요? 아까 요 둘이 크기 똑같았죠? 여기 3F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크기 하나를 재보니까 어떻습니까? D제곱에 K 있고 QQ 요 당연히 요 밑에 거도 D제곱에 라지 Q 스몰 Q 요 둘이 합쳐서 요겁니다. 그럼 둘이 합쳐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F가 K에 D의 제곱에 2 라지 Q 스몰 Q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요거 3D로 옮겼습니다. 지금 B를. 그러면 A가 어떻게 되죠? 밀어내죠. 플러스잖아요. A가 밀어냅니다. A가 밀어내는 힘을 계산하니까 거리가 3개로 늘었죠. 9D의 제곱. 됐습니까? QQ는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기죠. B가 여기로 갔잖아요. 플러스 Q가. 이제 C는 당기죠. 당기는 크기가 거리 D제곱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하는 1이고 이하는 9분의 1이니까 이하가 더 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몇 분의 몇? 9분의 9에서 9분의 8 빼, 9분의 1 빼니까 9분의 8. 뭔지 모르겠지만 K D제곱 9분의 8 QQ의 힘이 생겼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하가 몇 F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하 보니까 몇 분의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요거 약분하면 4. 몇 분의 몇 배? 네, 9분의 4배. 됐습니까? 그럼 요것도 9분의 4배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4F구나. 됐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